물론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90대 여성과 또 이 여성보다 20살 나이가 어린 남성이 혼인을 했습니다. 하하. 네. 그런데 혼인해서 아무 일 없이 쭉 생활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큰 일이 생기는데요. 아하. 2012년 정도에 이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네. 만나게 된 계기가 네. 이 90대 여성, 이제 여성의 그 사위가 이제 소개를 해준 건데요. 아. 이 90대 여성은 사별을 했습니다. 어허. 남편과 사별을 하고 7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는데 네. 사위가 이제 그 소개를 해서 이 20살 어린 남성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알게 된 후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 2016년 8월에 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한 2016년 8월에 불과 3일 후 이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이구. 네,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내막이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물론 결혼한 지 사흘 만에 20살 어린 남편이 숨을 거두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안타깝기만 할 것 같은 이 얘기, 이면에 뭔가 반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하.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뻔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것이 네. 이 피해자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권모, 김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네. 혼인을 시켜놓고 또 이제 협의 이혼을 하고요. 네. 이혼을 하고 9일 만에 다른 여성을 혼인 신고를 시키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자기 장모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상에서는 이 상당히 참 이게 상상하기 힘든 것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장애연금을 본인들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을 청구한 그 사항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보충을 하면은요. 네. 이제 혼인 신고 3일 뒤에 이 남성이 신부전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2007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낙하물에 부딪혀가지고 장애 등급을 인정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보상 연금을 계속 받던 중에 이 90대 여성의 사위가 소개를 해줬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의 사위의 어떤 주선에 의해서 네. 이 둘이 혼인 신고를 했고, 네. 그 후에 3일 만에 사망했는데, 아하. 사망한 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90대 여성 측에서는 네. 이게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연금을 받았는데 이제 사망했으니까 배우자가 나머지 그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아하. 이거를 이제 하지만 그 공단에서는 이거는 이상하다, 줄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요. 아하. 그러자 이 여성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배우자 네. 법적으로 혼인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라고 네. 해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장애보상연금, 그러니까 이 90세 여성의 결혼한 20살 어린 연하남이 갑자기 혼인신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계속 살았다면 받게 될 장애보상연금을 이제 나머지 만약 살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될 돈을 이제 한꺼번에 달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혼인 당시 남성의 인지력이 부족했고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 왜 그런 걸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그 연령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혼인 신고를 할 때
이 사망한 남성, 20살 어린 이 남성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뭔가 이제 통상적인 그런 혼인이 아니다라고 공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못 주겠다, 지급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 90대 여성 측에서는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병간호를 도와주고 산재 보험 급여로 함께 생활하면 서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라고 최명기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게 2015년 1월에 이분은 다른 분이랑 한번 혼인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혼하고 9일 만에 이 여성과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려 그러면은 네. 이전부터 이 여인이 이제 이분을 갖다 이제 어떤 그 장애를 갖다 극복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사망 원인이 신부전이었잖아요. 아하. 신부전은 이제 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이상 이제 투석을 받아야만 돼요. 혈액 투석을. 네. 처음에는 혈액 투석이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네. 점점 효과가 없어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점점 경과가 나빠지는 걸 보게 되면서 네. 이제 주위에서 알게 돼요. 네. 어느 정도 있으면 사망에 이르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제 추측은 앞서 그러니까 9일 이 여성과 혼인 신고하기 9일 이전까지 혼인 관계였던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분이 죽게 되면은 그분은 아마 연금 수령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갖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든. 아하, 네. 그러고 나서 네. 이 90대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 거에서 사실은 이 90대 여성도 저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도 네. 얼마나 현재 인지 기능이 있는지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90대 여성 측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 90대 여성인 어르신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요. 이 어르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어쨌든 소송이 이루어졌어요. 손수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즉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시금으로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일단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혼인 이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네. 따라서 혼인이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혼인의 효력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한 네. 그런 90대 여성에게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하.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참 흔치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